여러분, 지금 3월입니다. 아직 시험도 없고 수행평가도 없고 바쁜 게 없죠? 근데 이 조용한 3월이 사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입니다. 오늘은 3월 안에 반드시 세팅해야 할 5가지를 제가 8년간 192명의 메디컬 스카이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직접 확인한 패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내신 공부 시간 뺏기고 수행평가에 허덕이면서 생기부 채우느라 밤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생기부에 어떤 항목을 쓰시는지 아시나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 세 항목을 담임 선생님이 직접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건 3월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학년 끝날 때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쓰는 건데 나중에 챙기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이 연말에 그 칸을 채우실 때 1년간 했던 활동에 대한 기록, 즉 자기평가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모두 눈으로 지켜보시지 못하니까 활동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학기 말 연말에 자평지 작성을 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1년간 한 활동이나 준비된 것이 없으면요? 그러면 급조해서 쓰나요? 미리 준비한 것과 급조는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조금 미리 활동을 계획해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때 공유하면 그 내용이 담임 선생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연말에 갑자기 저 이런 거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들이미는 학생을 좋게 봐주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 상담 때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어떤 학과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탐구를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진로 희망, 관심 분야, 올해 해보고 싶은 활동 계획, 이걸 3월에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1년 동안 나를 관찰하실 때 그런 맥락 속에서 보시게 됩니다. 학기 중에 관련 공문이나 대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를 떠올리실 수 있고 연말에 생기부를 쓰실 때도 쓸 내용이 자연스럽게 쌓여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은 너무 쉽게 내신 준비에 방해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틈틈이 내신 공부 하시나요? 시험 끝난 날이랑 그 다음날 내신 공부 하시나요? 비는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랜과 전략이 있으면 생기부 챙기는 것도 생각보다 수월해집니다. 하다못해 학급 게시판 정리, 청소구역 관리, 학급 운영에서 먼저 손드는 학생, 이런 모습들이 쌓여야 선생님이 연말에 써줄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냥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을 선생님이 관찰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1년 내내 그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네, 생기부에 리더십이나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려면 전교 회장 해야 되나요? 학급 회장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은 문제가 됩니다. 너무 쓸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급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서사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원이 아니라도 작은 역할이어도 그 안에서 참신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환경부, 도서부, 급식당번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급식당번을 하더라도 우리 반 영양관리자라는 시선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나중에 보건이나 식품영양 계열 지망 학생에게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임하며 확장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기부는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일관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이 3월에 시작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생기부에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학업에서의 능동성입니다. 공동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심화 과목을 다른 학교나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은 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소모가 많이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더 과목을 찾아 듣거나 한다면 같은 등급일 때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학업에서 적극성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 그중에 특히 온라인 수업을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공학 계열이라면 고급 수학이나 심화물리, 어문 계열이면 제2외국어 회화, 의학이나 생명 계열이라면 생명과학 실험이나 보건 과목, 이런 과목들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선택하는 과목은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내가 할 탐구의 뿌리가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3년치 생기부를 보면서 학업에서 어떤 연결과 확장이 있는지 생기부의 유기성이 있는 학생들을 눈여겨봅니다. 그 연결의 출발점이 3월의 과목 선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학 동아리, 경영 동아리, 법학 동아리 이런 인기 동아리들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랜 B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자사고, 전사고는 미리 시험 보고 면접 봐서 동아리 선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동아리에 떨어졌다고 하면 동아리를 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떨어진 그 동아리 부원들보다 더 깊이 있는 탐구, 참신한 융합 탐구를 다른 동아리에서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데 의학 동아리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생명과학 동아리나 화학 동아리로 틀어서 탐구를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통계 동아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데이터로 분석하는 감염병 확산 패턴, 이런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쓰면 오히려 의학 동아리 학생들보다 더 협업 역량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생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3월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월 학평이 수능은 아닙니다. 3학년 때 6평이랑 9평을 봐야 그나마 예측 가능한 것이 수능입니다. 그런데 3평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습할 때 어떤 빈틈이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는 거죠. 왜 틀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간이 부족했는지, 어느 개념이 부족한지 내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내신 경쟁이 치열한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스카이 의대를 매년 몇 명이나 보내는지, 지금 나는 내신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신이나 수능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내가 치중해서 공부해야 될 방향인지, 이런 배경을 알고 전략을 세워야지 이걸 아예 무시한 채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 자사고 학생이랑 지방 일반고 학생이랑 전사고 학생이 다 같은 전략으로 소시를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 상황에서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도움 안 됩니다. 다만 내가 3년 동안 내신 공부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선택 과목에서 등급을 고려했을 때 뭘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3월에 빠르게 파악이 되면 좋겠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정리드린 5가지입니다. 먼저 3월에 진로와 탐구 계획을 담임선생님께 공유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역할이라도 꼭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아리는 플랜 A, 플랜 B까지 생각해서 융합 탐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3월 학평으로 실력과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라는 거,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두시면 여름방학쯤에 주변과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